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암과 함께요. 발병률 2, 3위를 다투는 질병을 2대 질병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암보험은 튼튼히 준비를 놓고 계시지만은요. 생각보다 2대 질환은 대비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발병 시 비싼 치료비가 지출되는 만큼 2대 질환 준비도 철저히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심뇌혈관 질환 대비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건강도 지키고 돈 되는 보험 정보만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대부분 암이나 치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암이나 치매보다 더 관심이 있어야 될 바로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그 통계상에 나와 있어도 역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암이죠. 암. 그죠? 악성 신생몰 암인데 암 다음으로 바로 2위, 3위, 4위에 해당되는 게 심장과 뇌와 폐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심장이나 폐나 뇌 이 세 가지 중에 심장이나 뇌도 그 순위가 2위, 3위가 계속 바뀝니다. 그만큼 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질환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2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2대 질환은 뭐냐? 자, 심장이나 뇌에 피가 잘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가 잘 공급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 이게 바로 혈관 질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뇌와 심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동맥경화 질환, 관상동맥 질환,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연사라고 합니다. 돌연사. 갑자기 출근하거나 갑자기 운동하거나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바로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심장이나 뇌로 가는 산소나 영양소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서 좀 인용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자, 국제질병분류 코드에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 총 몇 가지가 될까요? 12,420개라고 합니다. 12,420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 그죠? 가장 흔한 질병은 뭘까요? 감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가장 흔한 질병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기는 1, 2주 안에 저절로 낫는 병이래요. 그래서
질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질병이 어떤 거냐면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이 앓고 있는 질환, 바로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잇몸 질환, 바로 치주염이죠. 피곤하면 막 잇몸이 붓고 피나고 입에서 냄새 나고 양치할 때 막 피나고 하는 게 바로 잇몸 질환이래요. 그래서 성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치료받고 있는 게 바로 잇몸 질환이다. 그러면 거꾸로 흔한 질병 말고 최악의 질병은 또 뭐냐? 아주 극과 극이겠죠. 최악의 질병. 이거는 뭐냐면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질병 광견병. 일명 공수병이라고 하는데 물만 보면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못 먹고 하기니까 몸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나중에는 환시, 환각, 환청에 이제 시달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여태까지 이 광견병이나 공수병 요거는 진단을 받고 살아남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질병이다. 그래서 요즘 또 광견병 진단비가 보험사에서 스물스물 특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어떤 질환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다 개인차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두렵고 잔인한 병, 그죠? 암 환자분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암은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치료 끝나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고 또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완치에도 가깝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암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 환자분도 나한테 암이 찾아왔으면 두렵고 무섭겠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통스럽긴 하겠죠.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두렵고 잔인한 병이다. 자, 나의 삶의 질을 파괴시키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예가 나한테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치매잖아요. 그죠? 치매는 나를 잃어가는 병이고 가족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병이죠.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두렵고 잔인하다, 나를 파괴시킨다, 나의 삶의 질을 파괴시킨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고통스럽다. 저는 이게 바로 2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 질환. 자, 2대 질환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다? 뇌질환. 자, 중풍이에요. 중풍. 뇌질환. 중풍이죠. 이거는 우리가 2대 질환 중에서 중풍, 뇌질환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뭘까요? 암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아니면 어디가 조금 이상하거나 하면은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2대 질환은 뇌나 심장만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운동 중에 쓰러지거나 일하다 쓰러지거나 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죠. 그래서 두렵고 잔인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이 중풍이 오시는 분, 특히 뇌 쪽 질환이 오시는 분들은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 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뇌가 살아있다는 거. 자, 치매는 내가 나를 잃어버린 병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뇌 쪽 질환은 뇌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귀로 듣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 뇌 쪽 질환이 오면 본인도 이렇게 힘들지만 같이 수반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뇌 쪽 질환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데, 자, 담배, 흡연이죠, 흡연. 거기에 고혈압, 고지혈, 많이들 들어보셨죠? 당뇨, 그다음 비만, 고령, 가족력. 자,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가족력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족력이 있고 하면 내가 예방은 할 수 있겠죠. 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발병률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담배까지 피우면서 혈압까지 있어요. 그러면 더 배가 되겠죠. 혈압이 있는데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으시면 되고요.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있으시면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2대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뇌 쪽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오면 어떤 게 제일
크냐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이대질환은 봄이나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철이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골든타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든타임은, 자, 이대질환은 사망 아니면 장애예요. 사망 아니면 장애인데, 자,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 때, 그래서 119 불러서 가면 일부의 장애만 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이대질환은 사망 아니면 장애인데, 이 대부분 제가 옆에서 경험한 게 보면 이 구급차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꼭 드려봐요. 구급차를 이용하다. 내가 심장이 조금 이상이 있고 내가 말이 약간 어눌하게 이렇게 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으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내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큰일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왜 그렇게 제가 그랬냐, 구급차를 이용을 하지 하고 여쭤보니까 혼자 계산할 때 구급차 전화해서 부르고 구급차가 오고 내가 또 구급차 실려서 또 병원에 가고 이 시간까지 따져봐서 차라리 내가 직접 가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가셨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승용차나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땐 절대 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와야 구급차 안에서 또 응급조치가 다 이루어져요. 이 생각까지는 못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어떤 이상신호가 온다. 그 이상신호가 뇌쪽 질환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는데 머리가 평상시 내가 아팠던 것보다 막 3배에서 5배 이상 더 큰 고통으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뇌쪽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이대질환만큼은 골든타임과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자, 혈관질환, 예방수칙.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까 흡연, 가장 중요한 게 흡연이에요. 담배를 끊는다. 그죠? 그리고 식사는 굉장히 싱겁고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담배 끊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겠죠. 빠른 걸음으로 좀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운동을 30분씩 하자고 하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 뭐 미세먼지도 많은데 밖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냐.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인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요즘 마스크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우리가 뭐 운동해서 뭐 폐활량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대질환이 우리 알고 있는 질환 중에 가장 무섭다. 이대질환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매일 30분씩 운동. 운동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이대질환의 가장 적이 뭘까요? 혈당. 그죠? 그리고 혈압. 그리고 바로 콜레스테롤. 이 3가지. 매일 운동 3가지 하면 바로 이 3가지가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관질환, 이대질환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대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하고 이대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보험방송이죠.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 여태까지 예방하는 법은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가족력이 또 있고 내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좋으면 이대질환에 대한 준비는 필수다. 암보험도 중요하지만 암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암보다 이대질환의 질환을 훨씬 더 보완을 잘해야 된다. 왜? 긴 병에 굉장히 재활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대질환만큼은 내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대질환에 대한 담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상해사만 기본으로 1억 들어갔어요. 담보가 똑같이 1억 들어갔고요. 자, 이대질환, 뇌출혈. 뇌출혈은 뭐예요?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터지는 거죠. 왜? 혈관벽이 너무 얇아져서. 왜? 안에 혈전이 많이 끼다 보니까 벽이 얇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뇌출혈이고 또 혈관이 거꾸로 요즘은 혈압 진단받으면 대부분 혈압약 처방 받으시잖아요. 혈압약 처방 받으시면서 우리가 음식은 어떻게 해요? 많이 서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은 먹어서 뇌출혈은 방지가 되지만 또 안에 찌꺼기가 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진단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뇌경색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1,000만 원씩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은 뇌출혈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각 1,000만 원 넣고 또 여기에 대한 진단비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졸중보다 더 좋은 진단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뇌혈관 진단비.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들어갔고요.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 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각 1,000만 원씩. 자, 그리고 이 이대 질환에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수술비가 아닌 뇌혈관 수술비, 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가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요것도 어떻게 해요? 각 1,000만 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의 어떤 혈정용의 치료비, 요거는 200만 원.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대 기관. 5대 기관은, 자, 5대 기관은 뭘까요? 뇌와 심장, 그리고 여기에 간과 폐와 신장이 들어갑니다. 신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5대 기관이 들어가는데 이 5대 기관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아니면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 안에 뇌와 심장이 들어가지만 이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뇌와 심장 질병 코드가 다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수술비보다 5대 기관 수술비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5대 기관 수술비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열 수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할 때는 관열 수술, 요거는 각 2,000만 원. 그리고 비관열로 한다.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비관열로 한다. 그러면 각 1,000만 원씩 이 수술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뇌 쪽 질환은 쓰러지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장기간 입원해 계셔서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입원비도 첫날부터 2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남자 45세 25년 90세에서 45세 남자분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가 48,710원입니다. 여성분 3만 원이 좀 안 되죠. 29,003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무해지예요. 그냥 한번 제가 환급률을 한번 봤는데 25년 납입 기간 안에는 환급률이 없지만 내가 25년 납입 끝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해지할까 말까. 해지할 일은 절대 없겠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했더니 납입 끝나고 환급률을 봤더니 80%대더라. 80%대.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암보험도 있고 뭐 뇌졸중이나 급성 아니면 이대 진단비 정도 되어 있어도 굉장히 긴 재활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이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는 많아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갱신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나씩 더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 쪽 질환, 뇌혈관 질환 쪽에 담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뇌출혈 방금 말씀드렸던 뇌혈관이 터지는 코드. 뇌출혈 코드 3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코드 3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졸중 코드 6개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진단비가 뇌출혈 진단비 있었고 뇌졸중 진단비 있었고 그리고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진단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뇌 쪽 질환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3개가 좋은 게 다 탑재가 됐어요. 자, 심장도 아까 볼게요. 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들어갔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코드 3개 들어갔죠. 이거보다 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코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의 코드가 범위가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대 질환 수술비에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했는데 그러면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자, 우리가 갑자기 운동하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까 5대 기간에 급성 심근경색 들어가죠. 예, 5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비 2,000만 원 나오죠. 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 허혈성 심장 들어가죠. 수술비 1,000만 원 나오죠.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또 1,000만 원 나오죠.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자, 요렇게 했을 때 관열 수술로 했을 때가 급성 심근경색 수술하면 5,000만 원이 나오지만 내가 만약에 비관열로 했다. 비관열. 비관열은 뭐 카테터나 내시경 시술 같은 게 바로 비관열 수술이에요. 관 꽂아서 하는 거. 자, 내가 비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5대 기간이 아까 1,000만 원이었죠. 비관열. 그러면 요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 수술로 비관열로 최고 좋은 신기술 의료 치료를 했어도 4,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한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혈관이 터졌을 때 수술비는 그럼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자, 5대 기간 수술비
관열 수술했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와 수술비에서 각각 1,000만 원 하면 여기서 또 2천만 원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뇌출혈은 또 어디에 들어가나요? 뇌졸중에도 포함이 되죠. 여기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뇌출혈은 특약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약이 1,000만 원 또 들어가죠. 그래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6천만 원 진단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고 뇌혈관이 막혔어요. 요즘 발병률이 10명 중에 7명이 진단받는 뇌경색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똑같죠? 뇌출혈 진단비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단비만 요 하나만 빠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진단비가 5천만 원. 나온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급성이 왔든 급성 심근경색이 왔든 뇌출혈이 왔든 뇌경색이 왔든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자, 진단비 못지않는 게 굉장히 범위가 커집니다. 이런 5대 기관 같은 경우는 뇌 쪽 질환이나 심장 쪽 수술 받으면 최초 1회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밑에 허혈성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이거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막혔을 때 뇌출혈이나 이런 진단 받게 되면요. 그 혈관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발해서 저기 했다 그럼 또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비에서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급성이 아니라 그냥 심장 질환이 왔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왔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뭐 급성 심근경색만 빠진 수술비가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4천만 원. 그리고 자, 뇌혈관 이거는 뭐냐? 자, 뇌출혈도 아니고 뇌경색도 아니에요. 뇌 쪽 질환에 머리가 너무 심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 쪽 질환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코드를 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4천만 원.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뇌 쪽 질환에 큰 질환에서 긴 병 동안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받는데 기존에 이거 말고도 또 뇌졸중이나 이런 진단비 구성이 분명히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로 또 있는 거에 하나 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이라면 필수로 선택이 아닌 꼭 필수로 이 정도의 보험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료비와 긴 투병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정도는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암 다음으로 뇌나 심장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암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암보험 들어야지 하고 암보험 많이 준비하셨지만 의외로 이 이대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주변에서 이 중풍 오신 분들, 뇌 쪽 질환 오신 분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어디에 계시냐면 중환자실 아니면 집에 몇 년 동안 집에서 나오실 수가 없어요. 집에서 케어를 받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못 보니까 암 쪽에만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대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이대 질환이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을 건지 그걸 한번 강의 준비를 해봤고요. 미리 예방하는 건강 습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적절하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꼭 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질병,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라는 1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셨던 2대 질환,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보장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암은 이제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2대 질환,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2위와 그리고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치료는 더욱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 2대 질병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준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오늘 2대 질환 보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보험이 이 보험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요. 보통 여기는 이제 10년 납 80세, 10년 납 90세, 10년 납 100세, 아니면 15년 납 80, 90, 100세, 20년 납 80, 90, 100세. 원하시는 플랜은 다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장기간도 이제 보장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기존에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100세로 플랜이 너무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솔직히 80세 만기로 해서 저렴하게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 질환보다는 이 이대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보험은요, 10년 납으로 여러분들이 만기 설정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보험료를 생각하셔서 내게 맞는 플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질환 보험에도요, 우리가 이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환급받는 기능, 그런 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져갈 수 있죠. 요즘은 납입 면제가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납입 면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어느 보험사는 뭐 이제 진단받게 되면 그동안 앞으로 낼 돈까지 다 돌려주는 보험도 있는가 하면 그동안 이제 앞으로 낼 돈을 내지 않는 그런 납입 면제 다 보험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납입 면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각 보험사의 상품별로 다 틀리고요. 환급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강의에는 제가 무해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중간에 뭐 해지하면 일부 환급금이 나온다 하는 게 바로 환급형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험은 또 이제 우리가 무해지보다는 한 30%에서 35%가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근데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내가 꼭 유지할 보험이라면 비싼 보험료 내지 않고 무해지로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가성비도 좋고 보장의 범위도 나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락 주셔서 보험사별로 한번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제 다 돌려주는 혹은 그 이후에 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입 면제 기능도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납입 기간 동안 해지만 하지 않으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병력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병력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력 있으신 분들도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담보 구성을 해서 다 가져가실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은 유병 장수 시대예요. 유병 장수 시대에서 혈압약 안 드시는 분, 당뇨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증 보험료가 좀 붙어서 일반인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되고 또 보장은 보장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병력 있으신 분들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의하셔서 필요한 담보 구성을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유병 장수 시대에 맞춰서 보험사에서도요,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조금은 비싸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빠르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중년이 넘어가면은 암보다도 더욱더 무섭고 치료도 어려운 이대 질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범위를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가장 넓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대 질환 보험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셔서 이 범위가 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 준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고민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은 민지웅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해지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 이름이 아니라 이 가입 방법 같아요. 조금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존 보험에서 살펴볼 게 어떤 건지 보고 무해지 보험도 활용법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분들끼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지만 맞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그 건강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별로 뭐 보험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식구 중에 누군가 혹시 아팠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러면 꼭 이제 어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대세로 자리 잡은 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입하기에 가장 좋은 그 무해지 보험과 그리고 현재 아마 보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보험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그리고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추가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증권 꺼내보시고 지금 체크해 주시는 사항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네, 우선은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실손의료비 보험이겠죠. 그 실손의료비 보험이 없이는 내가 만약에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을 때 굉장히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연히 실손의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화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혹은 3에서 100%라고 써져 있는 바로 그 특약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후유장애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 뭐 상해 후유장애 이러면 굉장히 좀 크게 다쳤을 때 혹은 크게 아팠을 때 뭐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큰 질병, 큰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겠지만 그 외에도 아주 사소한 것들도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특히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나 사고가 없이 그런 발생 없이도 내 몸이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시력이 조금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후유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후유장애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말만 나왔지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그 뭐 베이비붐이라는 말이 나왔던 그 시대에 태어나신 그 시대에 출생하신 그분들이 지금 이미 60세를 넘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벌써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가장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미 60세를 넘으셨고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면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들은 거의 60대에서 80대 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지금 벌써 2020년이잖아요. 2030년만 된다 하더라도 출산율은 지금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해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쭉 가다 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60대에서 80대 사이 분들이 돼요.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산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노화가 돼서 노화가 진행되고 좀 뭔가 몸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조금은 나이가 든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특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시력 저하가 와서 라식 수술을 한다든지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치아가 빠져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라든지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가 참 많다라고 하죠. 허리 디스크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뭐 관절염이라 골다공증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무릎 관절 같은 경우,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 인공관절 삽입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암이나 어떤 중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를 절제하고 장기를 이식받고 또 뭐 혈액투석까지 심한 경우 혈액투석까지 받는 이런 경우들에도 모두 다 질병 후유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후유장애 같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진단비 특약처럼 발생하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새로 발생하면 새롭게 발생되는 후유장애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후유장애는 또 계속해서 커지죠. 치매 같은 경우도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그 퍼센테이지가 커질 때마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당연히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보험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 보험금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은 퇴화가 되고 경제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비는 많이 나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어떤 특색이라면 유일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비싼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가. 여성분들이 그만큼 보장받을 게 많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이죠.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절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요. 사람의 관절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유일하게 여자가 더 비싼 특약이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는 특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이고 없애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을 때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마 일반 분들은 보험을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20개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분을 봤어요. 20개 넘게요? 네. 와,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을 20개나 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험, 좋은 보험이 나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아이고, 20개 안에 이 질병 후유장애가 없었다는 건 이런 특약을 잘 모르고 그냥 가입을 하신 거네요? 일단은 잘 알 수도 없지만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주변 지인분들의 어떤 설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적은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해당 지인 설계사 분의 회사에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가 없고 혹시나 내가 어떤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고 물어봐도 대부분 우리 회사에 없는 특약이다 보니까 얘기를 잘 하지 않거나 다른 걸 추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또 만성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너무 높으시면 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중에도 나는 가입하고 싶지만 알고 있지만 가입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자녀분들 보험에는 꼭 가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60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가입이 좀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요. 60 이상이신 분들이 20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이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의 자녀분들도 이때가 되면은 나이가 50, 6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특약이 중요한 걸 알고 이 특약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걸 보면 나도 이걸 진작에 들어놓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때 되면은 본인의 자녀들도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이 특약이 보험사에서 계속 판매가 될지도 모르지만 혹시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조차 이 특약에 가입이 안 될 나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나 건강하고 젊으니까 별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혹시 가입을 할 수 없더라도 자녀분들에게라도 이 특약을 꼭 가입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성인보다 지금 현재 자녀분들은 더 오래 사는 그런 어떤 진짜 의료기술도 더 발전되고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입을 해두시고 내가 혹시 가입할 수 없더라도 내 자녀나 손주분들에게 꼭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고령화 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특약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챙겨보면 좋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암진단비 특약이죠.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아까 요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비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할 수 없거나 너무 비싸다. 그래서 수술비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가입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수술비로 대체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진단비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수술비 특약만 가입했다라고 하면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병이 가볍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어떤 뇌의 일정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신호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 간병비 등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내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챙겨 먹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더더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은 굉장히 많은 의료 보조기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수술비 특약만 가입을 해놨다. 진단비 특약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낭패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비 특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가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꼭 구성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암진단비 특약은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병원이나 의학적으로는 암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암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험에서만 빈도수라든지 뭐 어떤 부위별로 이거에 대해서 용어를 좀 나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일반 맞아요. 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소해감 혹은 생식기암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뭐 전립선암, 방광암, 요로암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식기암들을 어떤 회사는 100% 지급을 하고 어떤 회사는 10에서 20%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고 100% 주는 회사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10%나 20%를 준다고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싼 돈을 주고 더 불리한 보험회사, 보험 상품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질병후유장애 특약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험이 많고 암진단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성을 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리면 1억을 넘게 받을 수 있게끔 나는 암보험을 많이 들었다라는 분 중에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생식기암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보험만 잔뜩 가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내가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혹시나 이런 병에 노출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으로만큼은 궁핍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도 100% 다 지급하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험이 많다 하더라도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만 잔뜩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강의에도 나왔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를 지급하는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혹은 내 주변의 설계사분들은 어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만을 추천해서 나는 뇌출혈 특약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 뇌질환의 10에서 뭐 9에서 10% 정도밖에 나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특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급성심근경색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장마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을 때 수술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그 이후로는 일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간병비가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진단비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가입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이런 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도 많이 되지도 않지만 굉장히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혜택은 나중에 보더라도 가입은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장 기간이 길어지고 저렴하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진단비도 참 범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찍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이대별로 이런 특약들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질병우유장애 특약의 가입 가능 범위인데요. 20대 당연히 많이 가입이 되죠. 뭐 최대 한 보험당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정말로 여러 개 들더라도 나는 이 특약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50대 분들 경우 1,000에서 2,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질병우유장애 특약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내가 2,000만 원, 1,000만 원밖에 가입 안 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자세히 뜯어보면 내 몸의 부위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예요. 각각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반복 지급도 가능하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예. 치매에 대해서 2,000만 원 가입이 되는 거고 눈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가입이 되는 거고 코에 대해서 2,000만 원, 치아에 대해서 2,000만 원, 귀에 대해서 2,000만 원. 각각 부위에 따라 2,000만 원씩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가입을 해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몇 배가 되겠네요. 네. 다만 지금의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한 40년, 50년, 60년 뒤에나 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렴할 때 많이 가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50대나 40대, 60대 이런 분들보다 보험료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질병우유장애라는 특약이 내 보험에 있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80% 이상이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잘못 가입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는 가입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8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정도의 후유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우유장애 80% 미만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시고 지금이라도 없다면 이 특약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이번 설에 혹시나 건강이나 보험이나 이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언제 한번 점검을 받긴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대 질병에 대한 가입 가능 범위죠. 예.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이 범위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보험당 암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 원까지도 가입을 가능하고요. 예. 뇌나 심장도 5,000만 원씩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내 경제력과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좁은 범위로 가입하지 마시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지급되는 그런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끔 보험에 보면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100%까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이기 때문에 범위는 80%에서 90% 정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되는 걸 꼭 가입하시고 네. 약관이라든지 가입 설계서를 자세히 보시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보험료 비교해 볼까요? 네, 무해지 보험이 그럼 왜 필요하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지금 내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런 특약들을 정말 넉넉히 가입하고 싶지만 일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30-40%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암 진단비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크게 거의 한 40%가량 저렴해요. 무해지 보험이.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입하고 싶은데 일반 보험을 가입하자니 너무 비싼 겁니다.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무해지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이 없으니까 내가 혹시나 이거 해지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해지 보험이 해지환급금이 계속 없는 게 아닙니다.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납으로 설정했다면 20년 기간 동안에만 없고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기존의 보험, 일반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오히려 많거나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지환급금을 혹시나 중간에 해지해서 못 받더라도 그동안 미리 안 낸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오히려 복리저축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해지 보험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맞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해지환급금이 중간에 없는 것만 가지고 이 보험이 나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 유지를 할 거라면 무해지 보험이 그럼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무해지 보험 중에 하나 추천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N사의 무해지 종합보험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약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아니라 거의 이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다 갱신형으로 3년 전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까지도 비갱신인 보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약마저도 비갱신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무해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특약이 다 비갱신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1억 원까지만 보장하는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3억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특약을 똑같은 보장을 가입한다라고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보장의 범위도 가장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납입 면제 기능뿐만이 아니라 내가 냈던 돈까지도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 보험사에만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떤 특정 질환에 노출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험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N사의 무해지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돈을 안 내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냈던 내 보험료까지도 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N사의 무해지 보험 추천 주셨습니다. 비갱신의 장점 모두 가져가시고요. 보장의 크기도 현존하는 보험 중에 가장 크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6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